이방인 언니가 출연한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입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최대한 보내다. 영화 인간의 본성과 기술에 대한 토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 세계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인공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강화. 최고 중 하나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뇌를 기계 껍질에 이식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강력한 군사 요원으로 바꾸십시오. 게이코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그의 몸은 사고로 심하게 손상되었다. 궁극적으로 대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최초의 인간이자 기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코는 경찰의 술꾼에 합류했다. 이것은 범죄 퇴치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입니다. 케이코의 특별한 신체 구조 때문에 그는 모든 보안 네트워크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원하는 정보를 얻으십시오. 이번에는 그의 임무, 긴막한 테러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케이코가 코트를 벗으면서 그는 즉시 공중에서 뛰어내렸다. 케이코는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의 몸도 천천히 보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물 안에 갱스터들이 성공적으로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존재의 지휘 아래 로봇은 즉시 입에서 촉수를 뻗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기억을 강제로 붙잡기 시작했다. 이때 게이코도 이곳으로 달려왔다. 그는 그의 은밀한 능력을 사용하며 갱단에 대한 지속적인 몰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직면하여 갱스터는 상대의 위치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내부의 적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보니 게이코도 이때 단호하게 달려들었다. 모든 갱스터를 제거한 후 그는 인간을 인질로 잡고 있는 로봇을 향해 무기를 겨누었다. 그리고 게이코의 공격 아래 이상한 로봇은 즉시 땅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렇다면 1급 로봇은 실제로 자비를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이코가 의존하고 싶었을 때 로봇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다. 로봇이 반격하는 것을 보고 게이코는 즉시 그를 해고하고 완전히 죽였다. 움직이지 않는 로봇을 바라보며 게이코도 점차 경계를 늦추었다. 하지만 지금은 죽지 않은 갱스터가 한 명 있다. 그는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다. 다행히 팀 동료 바치가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적을 끝낸 후 바치는 또한 게이코의 마음에서 모순을 보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몸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게이코는 이제 로봇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는 매일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비용만 청구하면 됩니다. 먹는 것조차 약의 사용이 되었다. 게이코가 정신을 차릴 때 그는 돌아서서 즉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게이코는 공안 술꾼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사건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자는 BNHO의 로봇 부서의 운영자였습니다. 그의 몸도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 하지만 로봇은 실제로 그에 대해서 암호화 프로그램을 분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시체의 계절을 공개했습니다. BNHO 회사에 넘겨 다음 군주 사람들은 상대방의 분석 보고서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게스트 팀장이 직접 왔습니다. 공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당화 과학자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밀치기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가해자도 현장에 오만하게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자신을 아웃펀즈라고 부릅니다. 그는 파괴할 것이다. BNHO와 협력하는 모든 파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 게이코와 바츠는 즉시 당화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수준에서 선을 찾을 수 있는지 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는 길에 게이코의 눈앞에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다. 게이코는 이것에 익숙하다. 기계 본체로 전환한 이후 그는 종종 알려지지 않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코는 몰래 박사를 처음 찾았다. 그는 게이코의 시신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이코의 동의를 얻은 후 그는 직접적으로 갑자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게이코는 또 다른 레벨 1 로봇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동반 로봇이었습니다.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꾼 것은 그였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후 넥스터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억을 읽고 싶다. 유일한 방법은 게이코는 인터넷에서 그와 연결된다. 하지만 연결할 때
게이코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뇌에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 또는 자기 편습, 그럼 게이코도 크게 다칠 거야. 하지만 게이코가 이상한 얼굴을 보았을 때 그의 잠재의식은 그에게 이 문제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그런 다음 직원의 경고로 게이코는 단호하게 실험용 벤치에 앉았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게이코는 갑자기 자신이 조각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바다에서 어둠과 침묵이 있었다. 게이코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는 곧 다른 곳에서 뇌의 깊숙한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게이코를 스쳐 지나갔다. 게이코가 다시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또한 그의 앞에서 마지막 기억을 보았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다른 곳으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게이코가 과거를 계속 추적하면서 그는 곧 미치국도에 도착했습니다. 로봇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의 끝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이상한 흔적을 바꾸고 있다. 게이코가 자세히 보고 싶었을 때 나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지휘하지 않게 멈춰서 갔다. 갑자기 수많은 어두운 그림자가 즉시 게이코를 가두었습니다. 현실에서 게이코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계속 바뀌면서 게이코는 수련에 갇힌 것 같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올바른 태아를 얻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바트도 이때 게이코의 이상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알 수 없는 프로그램에 의해 뇌가 해킹당했다는 신호입니다. 게이코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 것을 보고 그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에게 나라에는 완전히 끌려갈 때 바트가 게이코의 신경 케이블을 직접 뽑았습니다. 그러자 게이코는 즉시 의식을 되찾았다. 그리고 방금 정보 상호 연결해서 그는 9번째의 숨겨진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 직후 그들은 포아이즈 갱의 영토로 왔습니다. 다음으로 게이코는 조용히 몰래 들어온 책임이 있다. 바트는 만날 준비를 하고 밖에 머물렀다. 하지만 게이코가 주위를 둘러보던 것처럼 그의 반응은 빠르게 갱단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하가 게이코를 직접 막았습니다. 그가 게이코를 스페셜에 데려갈 때까지 기다려라. 개인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게이코에게 기대었다. 그러자 강한 남자도 문을 닫았다. 게이코의 아름다운 얼굴이야 상사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게이코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게이코가 저항하려고 할 때 문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은 즉시 모터스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실에는 차폐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도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모른 게이코는 기계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자 게이코는 즉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화를 찔렸을 때 안에 있던 두 남자는 재빨리 땅에 쓰러졌다. 동시에 바트도 게이코가 이때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즉시 술집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갱단과 대면하는 동안 바트도 들었다. 개인실에서 들려오는 싸우는 소리. 그래서 그는 즉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소음이 점점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갱단이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바트는 이것을 보고 즉시 파괴 무기를 사용했다. 그의 광란의 공격 아래 주변 사람들은 원에 의해 빠르게 전열되었다. 그리고 개인실에 있는 게이코는 너무 잘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먼저 총알을 피하기 위해 그의 재주를 사용한다. 그런 다음 게이코의 반격 아래 안에 있던 갱단도 모두 땅에 쓰러졌다. 주변이 평온해진 것을 보니 바트도 게이코를 만나기 위해 달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숨겨진 지하실로 왔습니다. 하지만 게이코가 발로 차서 문을 열자 뜻밖에도 그의 눈앞에서 다시 판타지. 게이코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그것이 폭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이코는 즉시 돌아서서 바트를 밀어냈다.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둘 다 순식간에 폭파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제 모든 것이 신비한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 숨어있던 와인론입니다. 게이코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때쯤 그는 이미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다. 왜냐하면 폭발 당시 그는 대부분의 피해를 막았다. 그래서 그의 기계적인 몸도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부상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트는 이 임무 또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기계적인 눈은 그리 아름답지 않지만 하지만 그는 또한 원팀법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동시에 반화, 예술의 해독 작업은 또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들이닥쳤다. 직원은 즉시 데이터 하드 드라이브의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가 다른 일을 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게이코가 움직임을 듣고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때쯤 살인자는 이미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또 한 직원이 필사적으로 보호되는 하드 드라이브 9번째가 훔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비어에데이 취업 회사의 비밀 2571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9번째 목표 그리고 목록의 마지막 그림 케이코를 돌보고 있는 드라이브 오에리티으로 밝혀졌습니다. 게이코는 이것을 보고 즉시 긴장했다. 이것은 미래 세계의 로봇입니다. 그의 검지는 키보드를 매우 빠르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차는 즉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두 인물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들은 이제 9일까지 원격으로 제어되었습니다. 그들이 막 하려고 할 때 블랙 박사를 죽일 때 게이코는 마침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양측 사이에 즉각적인 전투가 있었다. 게이코의 공격 아래 공격자는 몸에 빠르게 총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석탄처럼 반격을 계속했다. 그러나 지원군이 속속 도착하면서 공격자는 자신이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곧 보이지 않는 상태로 들어갔다. 게이코는 이것을 보고 즉시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공격자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곳의 지형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게이코는 하늘에서 비행기를 지나쳤다. 그는 상대의 탈출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안전한 장소로 달려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는 또한 주위에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가 계속 공격하기 전에 게이코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갔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는 아직 상대방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반응했을 때 그는 두 번의 펀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게이코는 스텔스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무작위로 주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게이코가 상대의 무기를 직접 잡았다. 그리고 그의 반격 아래 공격자는 즉시 공중으로 투신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이코의 공격 아래 적은 전혀 상대가 아니다. 게이코도 그녀의 투명선을 들어올리고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한 번에 강한 발차기로 상대를 가로챘다. 그리고 게이코는 다시 올라갔다. 그는 공격자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렛 박사는 게이코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이때쯤 바트가 여기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살아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다음 신문에서 공격자,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게이코는 매우 빨리 이해했습니다. 9번째는 전에 그의 몸을 통제했음에 틀림없다. 이단소가 깨질 것 같아. 29세대가 다시 일어날 줄은 몰랐다.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이코는 이것을 보고 즉시 시간을 늦추기 위해 들어갔다. 팀원들은 장치를 통과합니다. 9번째 적도 역추적. 서로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잡고 9명의 게스트 멤버가 즉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숨겨진 지하실에 왔다. 이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법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이것을 보고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공격 아래 여기 있는 멤버들은 곧 완전히 통제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게이코는 즉시 그를 사살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죽기 전에 아니면 폭탄을 떨어뜨렸나요?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즉시 그곳을 침수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한 무리의 사람들도 달려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얽힘 아래 팀원들은 당분간 여기서 제지당했습니다. 게이코만이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는 곧 특별한 장소에 도착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데이터는 각각에 대해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제 게이코는 마침내 안다. 왜 그는 고일의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까? 그는 인간의 의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들기. 그리고 게이코는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 그러나 환상이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즉시 달려들어 공격했습니다. 게이코는 즉시 반격하기 시작했지만 하지만 내 주변의 적들이 계속 나타나 그들의 지속적인 공격 아래 게이코는 재빨리 땅에 고정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게이코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그것을 가는 낯선 곳으로 끌려갔다. 이 시간에 아쿠에서 숨겨졌던 그 세대가 드디어 등장했다. 지금 그는 게이코를 자신의 네트워크에도 연결하고 싶어합니다. 그의 몸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여기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 이후
아홉 번째도 자신을 숨기고 있던 겨울 모자를 벗었다. 나는 그것을 그는 케이코와 같은 기계적인 몸으로 밝혀졌습니다. 케이코가 뇌에 연결되었을 때 아홉 번째는 또한 케이코의 메시지를 읽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케이코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는 케이코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말하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BNHO의 2570일 계획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케이코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가장 먼저 성취했습니다. 완전히 통합된 사회보급. 사실 그 앞에서 98개의 실패한 과목, 9개째 잔인하게 버림받은 후 케이코는 그의 다음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9세대를 만든 후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케이코에게 예기치 않게 효과가 있었나요? 아홉 번째가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보다는 그가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BNHO 회사를 파괴할 수 없다면 나중에 이 실험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홉 번째 시방, 케이코도 그녀의 라인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BNHO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즉시 케이코를 내려놓았다. 뜻밖에도 케이코는 이때 그에게 공격을 가했다. 수직 총알은 가슴에 직접 9번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9번째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때 케이코도 발견했다. 아홉 번째 가슴에 이상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비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케이코에게 말했다. 이 패턴, 그것은 그가 리모델링 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는 케이코에게 주사를 묻지 말라고 준타 기억 제공의 중요성, 그의 진정한 역할, 실제로 원래 기억을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케이코가 충격을 받았을 때 팀 동료 바트도 이때 이곳으로 달려왔다. 아홉 번째는 이것을 보고 즉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일시적으로 바트의 공격을 밀어낸 후 아홉 번째는 즉시 돌아서서 여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트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는 케이코가 왜 도와주는지 궁금했다. 두 번째 왼쪽, 그리고 케이코 잠시 생각하고 그는 실제로 돌아서서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곧 BNHO의 보스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행기를 급파하고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BNHO 회사는 케이코의 위치를 잠갔습니다. 그들이 증식하는 것을 보세요. 케이코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비원이 그를 받아 본부로 다시 호위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투옥된 후 그러자 사장이 올레트에게 물었다. 닥터가 명령을 내렸다. 그 이후 케이코는 불안정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엑스터시 케이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재현합니다. 더 나은 사이보그 의사가 즉시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케이코의 비정상적인 기억을 삭제할 수 있다고 또는 케이코를 직접 다시 인코딩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마음을 정했다. 이제 케이코의 프로그램에 허점이 생겼으니 그의 눈에 그것은 쓸모없는 자산입니다. 그런 다음 상사의 죄의 깊은 눈 아래 닥터는 케이코의 대를 파괴하기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사이좋게 지낼 1년 만에 그는 오랫동안 케이코를 딸로 여겼다. 그래서 상사의 시야에 막다른 골목에서 의사는 주사하려고 하는 물약을 몰래 바꿨습니다. 케이코에 주입된 다른 약물로 그의 마비된 몸은 즉시 굳게 펴졌다. 느낌, 닥터는 이것을 보고 그에게 하드 드라이브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케이코의 진정한 삶의 경험을 숨깁니다. 이때 상사도 의사의 움직임을 알아챘다. 그들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밖에 있던 경비원들이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코의 공격 아래 그들은 땅에 쓰러졌다. 그럼 의사의 강요로 케이코는 즉시 여기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길을 따라 나타난 경비원들은 그에 의해 쉽게 쓰러졌다. 그리고 이제 케이코는 더 이상 자비롭지 않다. 케이코가 성공적으로 밖으로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인생 경험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리고 미란에는 실험실에서 상사가 먼저 의사를 쏴 죽였다. 그런 다음 그는 즉시 구그램의 리더를 찾았습니다. 그는 망명하여 의사를 죽인 사람이 케이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구그램을 요구하는 것은 케이코에게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BNHO 회사가 케이코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서 자르고 죽인다. 그러나 팀장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케이코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케이코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팀리더의 기름과 소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장은 화가 나서 이곳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케이코 의사가 남긴 단서에 따르면 그는 곧 평범한 궁전에 도착했다. 여기서 그는 친숙한 고양이를 보았다. 그리고 치프 아웃할 문신을 한 여자.
여자는 게이코를 집에 와서 안도록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게이코가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는 밤에서 친숙한 동상을 보았다. 게이코가 이곳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것을 보니 그리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저건 그의 딸 모토코의 방이야. 그러다 그가 다시 집에서 도망친 후 돌아오지 않았다. 1년 전 정부가 딸을 유고를 보낼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딸이 자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모토코는 행복하다. 그리고 겁없는 소녀.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무질서 지역에 살았었다. 그녀는 기계 기술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온 세상을 파괴할 거야. 그리고 여자는 게이코의 첫눈에 시작합니다. 그녀는 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게이코는 즉시 공포에 질려 그곳을 떠났다. 이후 그는 공안 술꾼에게 자신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배운 후 팀장은 즉시 총리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그것을 모릅니다. 술꾼의 전화 시스템이 상사에 의해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이노이는 방금 차에 탔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차창은 즉시 부서졌다. 즉시 카메라 자동차에 총알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끄러진 보안국 공격. 그리고 그들이 자세히 보고 싶었을 때 차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팀장은 총성 아래 바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그의 반격 아래 주변 공격자들은 즉시 땅에 쓰러졌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게이코도 이때 어머니에게 왔다. 무질서의 일. 이 장소에서 그는 계속 떠오르는 건물을 보았습니다. 이때 게이코는 마침내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와 9번째는 한때 연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항상 같은 철학을 고수해왔습니다. 그것은 로봇 공학입니다. 조만간 인류 전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망원 회사가 이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모두를 데려간 후 그런 다음 소위 1572 계획이 나왔습니다. 결국 게이코만 살아남았다. 게이코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9번째가 이 자리에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게이코가 여기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기 전에 그때 갑자기 폭발음이 울렸다. 둘 다 즉시 폭파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미 게이코의 위치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반을 직접 시작했다. 중국 회사의 최신 무기 제구 탱크. 그는 그들 두 사람을 향해 곧장 통진했다. 게이코는 움직임을 듣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9번째는 방금 폭발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이코, 좋아. 먼저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 탱크가 아직 접근 중입니다. 게이코는 즉시 반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 총알은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각종 탱크의 화재 진압 아래 게이코는 계속 피하고 있어. 그러나 탱크의 격렬한 바람 아래 게이코 뒤에 하중 지지 기둥은 빠르게 파괴되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려고 할 때 게이코의 빠르고 능숙한 대피. 그는 몇 번의 점프로 높은 곳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이코의 저항 없이 탱크를 보여주고 곧 부인의 위치를 찾으십시오. 그러나 9세대는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경련하는 몸짓을 했다. 보스가 죽이려고 할 때 이때 게이코는 다시 뛰쳐나왔다. 탱크는 즉시 목표물을 이동했습니다. 게이코는 피하면서만 반격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의 탱크도 케이코의 위치를 성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로켓을 직접 발사했습니다. 게이코가 죽었다. 이때 보스는 9번째를 목표로 삼았다. 이 중대한 시점에 보이지 않는 인물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는 탱크 위로 가볍게 뛰어올랐습니다. 케이코는 방금 폭발로 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손에 든 무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아. 탱크 파괴야. 그래서 게이코는 주먹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여전히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게이코도 이때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 그의 기계적인 몸은 매우 강력합니다. 강력한 힘. 게이코가 전력을 다하면서 그의 몸의 피부 또한 압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폭력 시작. 팔의 값을 지불한 후 게이코는 실제로 탱크의 조종석을 찢었습니다. 전쟁 기계는 즉시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게이코도 폭파되었다.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누워있는 게이코를 바라보며 9번째는 즉시 올라가기 위해 곡을 조처했습니다. 그의 배는 방금 전투에서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네트워크로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당신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단호화의 저격수들도 느꼈습니다. 저격수 한 발이 9번째 머리에 직접 맞았습니다. 저격수가 다시 게이코를 겨냥하는 것을 보고 다행히 이 시간에 술꾼들의 지원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팀은 미끄러운 비행기에 직접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술꾼 팀의 리더도 이때 보스의 울트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의 일련의 행동, 이 나라를 완전히 침범했습니다. 가정법 보스가 지금도 저항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니 팀장이 한 방에 쓰러뜨렸다. 팀장이 상사에게 다가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때 상대방은 여전히 자비를 구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때 팀장이 직접 미팅에 연락했습니다. 대쉬 이게 종이라고 말해줘. 그게 내가 만든 우유야.